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섣부른 기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이 계속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변동성 지수도 최근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최근 한 2거래일간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바닥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말 그대로 공포지수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의 변동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얘기고요. 현재는 상승 추세니까 이런 상승 추세가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향후 변동성이 나타날 만한 요인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변동성 지표의 주봉인데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아무리 낮아봐야 보통 한 12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걸 깨고 얼마 전까지 10일 아래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굉장히 내려가다가 이제 이틀간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의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난번 최근에 한 1, 2년간 유지했던 저점을 깬 이후에 약간의 반등이어서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나 어쨌든 변동성이 너무 낮은 것도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의 해석도 최근에 미국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변수는 뭐냐 하면 시장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 지표를 얘기합니다만 증시 기준으로의 선행 지표는 다우 운송 지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최근 3일간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의 조정폭은 거래진과 함께 비교적 크게 나타난 양상입니다. 물론 주봉이나 월봉으로 바꿔보면 아주 견조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 이런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선행지표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빅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변동성을 증가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추세가 우선은 견조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씀은 주셨지만 현재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변수는 또 짚어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유가입니다. 먼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그림을 보시면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격한 강세를 보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던 모습이었고요. 또 지금의 유가의 상황이 2011년도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유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솔린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솔린 가격도 석유 제품 가격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원래 유가의 전망이 어땠느냐 하면 100달러에서 90달러 초반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리하는 국제기구들의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과 달리 지금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예측이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이 지정학적 이슈가 장기전이냐 단기전으로 끝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유가에 투자하는 비상업적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늘어서 현재 이 고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마크 카니 얘기가 있었죠. 누구보다도 비둘기파라고 얘기했던 마크 카니가 지금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화 강세는 최근에 역대 최고치였던 달러 대비 1.70 라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파운드화의 강세 자체로 인해서 현재 5년 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FTSE 후치백 지수가 흔들릴지 여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뉴욕 시장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면 상품 시장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런던이고요. 또 금리 시장의 중심도 런던입니다.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지 여부도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시장의 변동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유가 상승하는 흐름, 파운드화가 상승하는 흐름, 또 5년간
상승 흐름을 보였던 런던 쪽 지수 흐름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국내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뭐 지나가는 변동성이라면 네. 우리 증시는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받을 만한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큰 변동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면 상승엔 연동하지 않았던 국내 증시가 하락엔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가 측면에서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제 발표된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전체 지표가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 강세가 최근에 수입 물가 안정에는 도움을 줬다라는 것인데 유가가 이렇게 원화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점을 넘어서 가버리면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내수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 현 시기에 수입 물가의 자극 자체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역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종목 기준에서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가 나오는데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서서히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1년의 고점까지는 아직 많은 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IT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였던 소재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지 여부도 좀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 이슈로 봤을 때는 이 네. 변동성이 지나가는 변동성이냐 아니면 확대되는 변동성이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 시장에 쏠림 현상을 나타났던 IT 종목군도의 쏠림에서 다른 종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로의 변동이 나타나는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상승적으로 견조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변수들 짚어주시면서 변동성이 지나가는 것인지 또는 확대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국내 전략까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